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스펫의 변천사와 진화 과정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이건 사실 이전에도 영상으로 한번 다뤘었는데 2023년 최신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모스펫은 플라나 구조에서, 즉 평면형 모스펫에서 시작해서 핀펫, 지금 나오는 핀펫, 그 다음에 차세대 구조인 GAA, 그리고 진짜 딱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C펫, 이런 구조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단계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다음 단계로 진화하게 됐는지, 그리고 각 단계의 특징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스펫. 제일 처음 모스펫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스펫 개발한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서 개발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이제 강대원 박사님이라고, 그 당시 1960년 당시에 벨랩에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여기 왼쪽에 이 특허가 그 당시에 그 강대원 박사님 이름으로 벨랩에서 나온 특허예요. 이게 플라나 구조라 그래가지고 평면상에서 모스펫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소스와 드레인이 있고요. 이렇게 두꺼운 게 이게 옥사이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그 플라나 모스펫과 1960년 당시에 이 당시에 만들었던 모스펫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나 모스펫은 32나노 공정까지 쓰여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TS 22나노까지도 아마 플라나를 썼을 거고, 그 TSMC는 22나노에는 핀펫으로 넘어갔을 텐데, 하여간 대충 이 정도 테크놀로지 노드, 대략 한 2012년, 13년 이 정도까지 플라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나 모스펫의 특징으로는 이건 너무 잘 아시죠? 이렇게 바디가 있고요. 거기다가 소스 드레인을 임플란트 해놓고, 그다음에 게이트 믹스 옥사이드가 있고 게이트가 그 위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템 사진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쪽 부분이 소스, 뭐 소스 드레인은 대칭적이니까 상관없죠. 소스 드레인, 그 다음에 채널 이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요 부분은 스페이서죠. 이 부분 스페이서고, 요 가운데 얇은 게 여기가 게이트 옥사이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생긴 거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플라나 모스펫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그쵸?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얘를 더 이상 쓸 수 없는지, 요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쇼트 채널 이펙트, 즉 채널 길이가 짧아지면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들, 이런 게 플라나 모스펫에서 엄청나게 심했어요. 특히 드레인 인듀스트 베리어 로어링이라는 딥을, 그 다음에 펀치스루, 이런 것 때문에 이 플라나 모스펫에 그 꺼져 있을 때 업커런트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게 대충 언제 발생하냐면은, 여기서 L이 한 대충 한 200나노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 모스펫의 문제점들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그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자, 디블이 나타나서 VT가 더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렇게 펀치스루가 나타나서 서브스레스홀드 슬로프가 올라가서 이렇게 그 슬로프가 눕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스펫이 일단 스위치 온과 스위치 오프 사이의 구별이 작아져요. 모스펫은 스위치 역할인데, 그 스위칭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전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이게 똑바로 동작한다고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디블로 인해서 VT가 낮아진다. 근데 VT가 낮으면 좋은 거 아닌가? 전력을 적게 쓰고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드레인 인듀스죠. 그렇기 때문에 드레인 전압에 따라서 VT가 계속 변해버리는 그런 요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채널 이펙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요 위에 요 뜨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쇼채널 이펙트들이 도대체 왜 나타나냐? 왜 나타나는지를 보면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좀 두껍게 할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전류가 이 밑으로 흘러요. 전자가 이렇게 표면으로만 다닐 걸로 생각하고 모스펫을 만들었는데 이 밑으로 다녀요. 이 밑으로 다니는 녀석은 게이트의 전기장이 잘 닿지 않는 곳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게이트에 딱 붙어서 전자가 있어야지 얘가 꺼지고 켜지고를 잘할 텐데 이렇게 밑으로 다니면서 전자가 게이트와는 상관없이 전자가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게 이제 게이트 통제력, 게이트 컨트롤러빌리티가 떨어진다 그러는데 이런 게 이제 주된 이유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션을 아주 얇게 만들면 이게 완화가 돼요. 그러니까 쉘로우 정션을 만들어서 요 깊이를 굉장히 줄이는 거죠. 근데 그거 다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취침 시간이에요. 지금 1시 반, 1시 반이라고 알람이 떴습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그러면은 이 밑에 공간이 아예 없어져 버리면 여기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이 밑으로 흐를 전류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예 이 밑에를 막아버리죠. 이렇게 노란색 이 인슐레이터로 막아버리고 채널 공간은 이렇게 좁게 남겨두는 이런 형식의 모스펫이 나옵니다. 얘를 뭐라 그래요? 실리콘 언 인슐레이터라 그래요. 자, 대충 이거를 보시면 딱 감이 잡히죠? 감이 잡혀요. 지금 요 밑으로 전류 흐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막혀 있잖아요. 인슐레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buried oxide 그러니까 이 밑에 들어있는 옥사이드 위에다가 얇은 실리콘 단결정을 올려가지고 그것만을 채널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뭐 SOI 쓰는 곳이 있긴 한데 이게 범용적으로 쓰이진 못해요.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 그 실리콘 옥사이드 위에 실리콘 단결정을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실리콘 단결정이 성장하려면 그 밑에도 실리콘 단결정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옥사이드 위에다가 그 위에 실리콘 이렇게 단결정을 올리는 거는 못합니다. 모르죠. 뭐 제가 모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전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를 제작하냐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지금 웨이퍼 본딩이라 그래가지고 웨이퍼 2장을 준비합니다. 2장을 준비해서 한 장을 산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 얘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한 장을 산화시키고 한 장을 베어F에서 얘를 번딩해서 붙여요. 그런 다음에 요 초록색 웨이퍼를 요 봐봐요. 살짝 떼어내면 그 산화된 산화막 위에 살짝 그 실리콘 부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SOI 웨이퍼가 되는 건데 이걸 떼내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H 플러스를 이렇게 임플란테이션을 해서 쏴주면 그 H 플러스가 그 딱 박혀 있는 깊이에 그 결합들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뜯어집니다.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 H 플러스 임플란테이션은 뭐 저도 해본 적이 없고 이거를 연구실에 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저희 기계로 뭐 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딱 보면 웨이퍼가 비싸 보이죠. 그렇죠? 웨이퍼가 비쌉니다. 저희가 이제 저 대학원 때 이제 사서 쓰던 웨이퍼는 SOI 웨이퍼가 그냥 베어 실리콘 웨이퍼보다 한 20배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 웨이퍼 가격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최대한 방법을 안 쓰고 싶다. 뭐 그리고 이런 제작 단가 이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그 바디가 플로팅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SOI는 그렇게 잘 성공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더 나옵니다. 자, SOI는 분명히 전자가 이 밑으로 이동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가지고 게이트의 통제력이 커지는 그런 거잖아요. 게이트 컨트롤러빌리티가. 그쵸, SOI가. 자, 근데 게이트 컨트롤러빌리티를 더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밑에도 게이트를 만들면 되죠. 요 밑에 요 영역에도. 그게 바로 이렇게 생긴 요거예요. 그래서 게이트 1번, 게이트 2번 그래가지고 더블 게이트를 만들면 된다. 게이트를 이 채널의 양면에 딱 만들면 물론 이 게이트는 똑같은 거예요. 그쵸? 같은 게이트예요. 1번, 2번은 연결된 거고 이 게이트를 채널의 양면에 딱 만들면 이거는 쇼 채널 이펙트를 완전 방지하고 게이트 컨트롤러빌리티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 아이디어를 실행한 게 그 유명한 핀펫이죠. 근데 제 설명이 여기서 약간 이상합니다. 분명히 모양은 요런 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핀펫이 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4나노 공정부터 뭐 TSMC 같은 경우는 22나노 공정 우리가 핀펫을 쓰기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벌크 핀펫이라 그래가지고 SOI 웨이퍼가 아닌 베어 웨이퍼에다가 공정할 수 있는 그런 핀펫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 벌크 핀펫의 공정 특허를 지금 장관하고 계시는 이종호 교수님께서 옛날에 그 원광대에 계실 때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죠. 인텔을 라이센싱 해줘서. 어쨌든 이 핀펫을 쓰게 되는데 이 핀펫의 핀이 뭐냐 하면은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어떻게 생겼어? 물고기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물고기에 여기 지느러미 요거 이게 핀이에요. 이게 마치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탁 서 있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핀펫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찍혀야겠네. 요 부분이 딱 이렇게 잘 서 있죠.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핀을 기준으로 한쪽이 소스, 반대쪽이 드레인이 되고 채널이 이 핀을 따라서 지금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을 따라서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얘를 지금 요렇게 자른 단면으로 보면 요 모양이 되죠. 그쵸? 지금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이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요 방향 또는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뭐 한 방향으로밖에 안 흘리겠죠. 이 들어가거나 나오는 방향으로 어쨌든 흐릅니다. 그럼 얘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그 핀펫의 템 사진인데 잘 보면 요 부분이 이제 핀이죠. 그쵸? 이게 핀은 보통 22나노 또는 14나노, TSMC 같은 경우 22나노, 삼성이나 인텔은 14나노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7나노, 5나노, 3나노도 TSMC는 핀펫을 쓰죠. 그래서 이 핀의 두께를 점점 좀 얇게 해가지고 점점 작은 핀펫을 쓰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핀이 실리콘 핀이 있고 뭐 이 부분이 얇게 둘러싸인 게 옥사이드고 그쵸? 그 위에다가 게이트 메탈을 덮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핀펫을 만들어요. 참고로 이 CPP가 뭐냐면은 컨택 폴리 피치라 그래서 뭐 그 소스 드레인 또는 게이트와 게이트 사이에 그 폴리실리콘 혹은 메탈의 그 간격을 의미합니다. 보면 뭐 22나노보다 7나노가 CPP가 절반 정도 되죠. 그 말은 면적은 4분의 1이다. 뭐 이런 소리고요. 자, 아까 제가 이제 핀펫을 설명드릴 때 요 그림,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 지느러미, 핀 모양과 연결이 되는지를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핀펫을 어디서 쳐다본 거냐면은 이렇게 위에서 쳐다본 거예요. 우리가 핀펫의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한번 얘를 내려다봐봐요. 이렇게 핀펫을.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어떻게 자르냐면은 대충 요렇게 잘라봅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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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럼 어떤 모양이 나와요? 딱 요런 모양이 나오죠. 그쵸? 지금 이 파란색이 뭐예요? 이 왼쪽 그림에서 파란색이 이렇게 위로 솟아다니는 핀이고 이 핀 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게이트가 바로 여기 연두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핀펫은 바로 아까 나왔던 더블 게이티드 구조를 3차원상에서 구현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대단한 거예요. 사실 핀펫에 대한 그 첫 컨셉은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버클리 챈밍우 랩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논쟁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데 자, 핀펫은 게이트가 세 방향에 있냐 두 방향에 있나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핀펫이 지금 게이트가 보면
이 채널을 이렇게 세 방향에서 감싸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거 게이트가 세 방향에 있는 거냐? 두 방향에 있는 거냐? 이게 지금 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핀펫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더블 게이티드예요. 핀펫은 게이트가 세 개가 아니라 게이트가 두 방향에 있는 겁니다. 세 방향이 아니라.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핀펫의 여기서 이렇게 본 단면이에요. 이 단면인데 자 실리콘이 있고요. 자 뭐 게이트 인슐레이터 있다고 할게요. 게이트 옥사이드가 있고 게이트 메탈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 핀펫에서 우리가 게이트 전극에다가 그 전압을 가하면 전기장이 어디서 세지냐면은 요 부분에서 전기장이 세져요. 지금 요 코너에서. 그쵸? 우리가 그 뾰족한 부분은 전자가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전류가 요 구석에서 전류가 먼저 흘러버리는 코너 이펙트가 발생해요. 이 코너 이펙트. 그래서 이 코너 이펙트가 발생하면 난 전류가 쫙쫙 흘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코너 이펙트를 없애고자 핀펫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실리콘 위에다가 하드 마스크라 그래서 약간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같은 거를 덮고 그 위에다가 옥사이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 마스크, 이 빨간색 하드 마스크가 덮인 부분은 어때요? 이 위에는 전혀 이 부분은 딱 두껍게 딱 쌓여 있으니까 그 게이트 옥사이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더블 게이트 디바이스입니다. 게이트가 두 방향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우리는 이 내친 김에 게이트를 사방에 다 만들어 보자. 그래서 게이트 all around GA 그 유명한 GAA라는 컨셉이 나와요. 이 GAA에서 어떤 식으로 모스펫을 만드냐면은 휴지 있잖아요. 그 휴지 심을 휴지가 싸고 있죠. 그래서 그 휴지 심을 우리가 채널로 쓰고 그 휴지 부분을 게이트와 게이트 옥사이드로 쓰자. 그런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게 실리콘 나노와예요. 그 제가 아주 간략하게 그려드렸는데 여기서 한쪽이 소스고 한쪽이 드레인이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이 게이트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스펫이. 그러면 얘는 자 완벽한 원이니까 코너 이펙트 없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뭐 사방에 다 둘러싸였으니까 얘는 궁극적인 형태의 모스펫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이 나노 와이어를 만드는데도 이 나노 와이어, 이 동그란 구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노 와이어는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전류가 흐르는 곳이 이렇게 있고 걔를 이렇게 감싸죠. 그쵸? 이게 나노 와이어의 단면이잖아요. 근데 이 실리콘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 실리콘은 방향에 따라서 산화시킬 때 옥사이드가 자라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얘를 갖다가 산화시키면 이 동그란 녀석을 절대 이 동그랗게 예쁘게 안 나옵니다. 그 산화막이나 이런 게. 그래서 얘는 만들기 되게 어렵고 그 대안으로 차라리 이렇게 조금 좀 이 뭐야 찌그러진 형태의 그 나노 와이어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게 나노 와이어가 아니라 나노 시트로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게 실리콘 나노 와이어가 아닌 실리콘 나노 시트예요. 좀 발음 좀 이상하네. 나노 시트, 나노 시트.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 시트를 좀 점점 작게 만들면 얘는 뭐에 근접해요? 나노 와이어에 근접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GA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GA를 우리는 MBC FET, Multi Bridge Channel Field Effect Transistor, MBC FET이라 그러고 아마 다음 3나노 공정은 삼성은 이제 3나노를 GA를 만들잖아요. 3나노 공정이 나오면 걔는 MBC FET일 거예요. 그래서 MBC FET은 핀펫이랑 생긴 게 똑같습니다. 핀펫이랑 굉장히 공정의 많은 부분을 쉐어해요. 새삼이 핀펫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이 핀펫은 이렇게 되죠. 핀펫은 이렇게 되는데
MBC 팻은 이렇게 되지 않고 요렇게 다 채워져 있는 핀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려서 얘를 나노시트 형태로 만든다. 이런 게 MBC 팻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MBC 팻의 공정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드릴 것 아니고 요거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예전에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참조해 주세요. 그러면 MBC 팻의 공정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되실 거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공개된 거는 2017년 IEEE VLSI라는 학회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거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이 채널들이 여기 채널들의 단면이 이렇게 보이죠. 재밌죠?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깔끔하게 안 나오는데 굉장히 잘 만든 좋은 트랜지스터고 이 논문도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영상 보면 그 논문 리뷰가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진화해요.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없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거 만들 때까지만 해도 이 다음 게 잘 안 나왔을 때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CFET, Complementary FET이 나옵니다. 이 Complementary FET 되게 그 골 때리는 녀석이에요. 저는 사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자, 멀티 브릿지 채널 아까 MBC 팻에서 보면 이 MBC 팻은 그 여러 개의 채널들을 막 쌓았잖아요. 그래서 멀티 브릿지잖아요. 이게 멀티 브릿지를 하는 김에 밑에 거는 PMOS, 위에 거는 NMOS로 만들자 하는 게 이 CFET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버터에서 NMOS, PMOS 있던 거를 이렇게 같은 평면에 있던 걸 얘를 이렇게 접어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왼쪽의 레이아웃, 이거 인버터 레이아웃이죠. VDD가 위에 있고 그라운드가 아래 있고 인버터는 지금 어떻게 돼요? 드레인을 공유하죠. 여기가 지금 제가 색칠해놓은 데가 드레인 쪽이고 그 다음에 게이트도 공유를 하죠. 이 빨간색이 게이트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접어버리는 거예요. 접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 VDD랑 그라운드 그러니까 양쪽의 소스만 어떻게 따로 빼면 이 브릿지들은 드레인과 게이트는 공유를 해요. 그쵸? 알겠죠? 그러니까 이 브릿지들이 지금 인버터가 드레인과 게이트를 공유를 하니까 얘네의 소스와만 두 개로 빼자. 이게 이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자 아까 MBC 팻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소스로 만들고 이렇게 묶어서 드레인으로 만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드레인은 그냥 두고 소스 부분은 위에 거는 묶어서 뭐 왼쪽으로 빼고 그 다음에 뭐 아래 거는 묶어서 오른쪽으로 빼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NMOS와 PMOS를 이렇게 같이 쌓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CMOS를 만드는 게 이 Complementary FET의 전략이고요. 뭐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몇 트랙 이런 거는 그라운드 GDD 사이에 몇 개의 선이 지나가냐 뭐 이런 거니까 그게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요 부분 보면 이렇게 패럴럴하게 있던 거를 이렇게 겹쳐버린 그런 딱 모양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눈 감고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양쪽의 소스 부분을 따로 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드레인 부분 자 다시 요쪽에 있는 드레인 부분은 묶어놨죠. 그쵸? 게이트도 뭐예요? 커먼 게이트로 묶어놨죠. 근데 지금 소스는 안 묶어놓고 한쪽은 이렇게 빼고 한쪽도 이렇게 빼고 다른 쪽은 이렇게 빼고 그래서 소스를 딱 잘라가지고 두 부분으로 분리해놨습니다. 이것도 사실 MBC 팻이랑 굉장히 공정이 많은 부분을 쉐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MBC 팻 자체도 그 중간중간에 그 약간 그 단절시켜줄 수 있는 공정이거든요. 채널을 쌓고 반복하니까 이렇게 중간에 끊어가지고 이렇게 소스 선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드레인 선을 또 빼주고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건 여기부터는 제 생각인데 이거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일단
이 C팻의 문제, 어, 제 생각에 첫 번째 문제, 파라시틱 캡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이거 보면, 여기 보면 VDD 선이랑 그 VSS, 그러니까 그라운드 선이랑 VSS 선, VDD 선이랑 지금 여기 보면 간격이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라운드랑 VDD랑. 그래가지고 이게 VDD가 제대로 걸릴지 모르겠어요. 이 파라시틱 캡이 여기서 엄청나게 커질 것 같은 게 일단 첫 번째 제 생각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VSS랑 VDD를 갖다가 그 메탈 라인으로 두 개를 갖다가 그 실리콘 속에다가 이제 박아버리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마치 뭐 같아요? 그 디램에 워드 라인이 박혀 있잖아요. 디램 워드 라인은 실리콘 속에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리콘 속에 이종의 물질이 박혀 있는 데서 오는 뭐 스트레인으로 인한 힘이나 그 워드 라인 끊김이나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복잡하고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 C팻 부분은 제가 관련된 논문을 모아서 공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는 영상을 따로 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모스펫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